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책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3장에 죽음은 왜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그는 원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이 몹시 요란하게 쳤다. 루터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오늘 밤 저를 살려주시면 반드시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신에게 서약을 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됐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둥이 아무리 무섭게 치더라도 이를 하늘이나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천둥은 대기 중에 방전 현상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그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 아직 문을 활짝 열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열쇠의 구멍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는 된 것이다. 500여 년 전 화가의 그림과 현대 사진 작가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근사체험의 한 요소인 빛과의 조옥과 교신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근사체험을 통해 사람들이 수천 년간 궁금하게 생각해온 죽음, 그 이후의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본 것처럼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심폐소생술의 발달과 근사체험은 1960년대부터 심폐소생술이 발달하여 심장이 멎고 호흡이 중지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인공호흡으로 공기를 기도에 불어넣고 두 손으로 흉부를 반복해서 압박하는 형태로 정립되어 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대략 10에서 25% 정도는 심장이 멎어 있던 동안 근사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개발된 심폐소생술로 인해 주류 과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정신세계의 체험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겠다. 근사 체험을 지칭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처음 사용했던 말인데 최근에는 사실상 죽음 체험으로 보기도 한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방가가 없는 즉 사망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가 팔린 레이먼드의 책 다시 산다는 것, 서문으로 쓴 사람 앞서 소개하는 엘리자베스 퀴블러스 로스 박사다. 로스 박사는 서문에서 두 집단으로부터의 공격을 염려했다. 한 집단은 성직자들로 죽음은 종교의 천문 영역이므로 자신들의 분야를 감히 넘본다고 싫어할 것이라고 봤고, 두 번째 집단은 의사와 과학자들로 이들은 책의 내용이 비과학자라면서 공격해 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의사가 쓴 책에 의사가 추천사를 써주면서 또 다른 의사들로부터 공격을 걱정하다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에 실린 근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심폐소생술로 희생한 어느 환자는 소생술의 전 과정을 옆에 서서 지켜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심지어 환자가 한동안 희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응급처치를 담당한 의료진이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시다 라면서 소생술의 지속 여부를 논의한 대화 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틀니를 뽑아 책상에 놓고 응급처치를 했다. 의료진의 노력 끝에 소생한 환자가 자신의 틀니가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으니 꺼내달라고 말한다. 이는 기존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다. 죽음학의 효시로 일케어로지 로스 박사는 2004년에 타계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미리 받아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형형색색의 나비들을 일제히 날려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여기엔 생전에 그녀가 갖고 있던 죽음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평소 로스 박사는 애벌레 형태를 되짚으면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다. 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어린이 환자들을 돌볼 때면 늘 이 인형에 빗대어 죽음을 설명하면서 위로하곤 했다. 로스 박사는 근사체험이 환자의 연령, 성, 인종의 차이와 무관하고 종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일관되게 펼쳤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서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로스 박사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오랜 임상 경험의 결과이었다.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관찰한 삶의 종말 체험과 근사 체험을 통해 이끌어낸 결론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책 사후생에 소개된 근사 체험의 한 사례다. 심폐소생술에 희생한 한 어린이가 죽어있는 동안 경험한 것을 어머니에게 말한 것이다. 눈부시게 환한 빛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포근한 곳이라 돌아오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옆에서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아이의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가 모르던 사실을 말해준다.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해주었어. 미안하구나. 실은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네 오빠가 있었단다. 이 아이는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죽어있던 짧은 순간에 오빠를 만난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의 고독한 싸움. 2011년 초에 상영된 영화 히어 애프터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작품이다. 인기 절정의 앵커 마리는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다가 때마침 몰려온 쓰나미에 휩쓸려 죽는다. 이후 마리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극적으로 되살아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보고 듣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것저것 수소문하다가 한 호스피스 병원을 찾게 된다. 거기서 의사 루스로부터 그녀가 겪은 일을 근사체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마리는 루소가 수년간 모아온 관련 자료를 건네받으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마리, 제가 본 비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주 평안한 감각이었어요. 모든 게 조용했죠. 온통 어둠뿐이었고요. 그때 어떤 빛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었죠. 루소, 무중력 상태처럼 느꼈고 360도 시각을 체험했죠. 마리, 맞아요. 루소, 시간의 흐름이나 동작은 느끼지 못했지만 모든 걸 지각했고요. 마리, 바로 그거예요. 루소, 나는 과학자인데다 무신론자라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닫았었죠. 내세라든가 임사체험 같은 거요. 밝은 빛이나 아름다운 정원 따위를 보는 건 문화적 배경 때문이라는 생각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25년간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동안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의 체험담이 놀랍도록 비슷한 걸 보면 그냥 우연일 수는 없죠. 게다가 그들이 이런 체험을 할 때는 내가 새 이미지를 만들 수 없을 때죠. 그건 반대자들도 동의해요. 마리, 그럼 제가 정말 뭔가를 체험한 걸까요? 로쏘, 그럼요. 죽음을 체험한 듯해요. 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여정을 밟는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고독한 싸움이죠.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해요. 심지어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해요. 하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죠.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그 지위와 영향력으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주인공 마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책을 완성했다. 그런데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이를 출간하려 하지 않는다. 마리는 우리들이 죽어서 가게 될 곳이고 죽어서 경험하게 될 일들인데, 우리 모두의 일인데 어쩌면 모두들 그렇게 피하기만 하는 거지? 라며 탄식한다. 근사체험 사례들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체험을 병원이나 교회에서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그래서 근사 체험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타인에게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흘러듣지 않는 소수의 의사들이 있었다. 레이먼드 무드 주니어와 엘리자베스 퀼블러스 루스 같은 정신과 의사 그들이다. 현재도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심장내과, 소아과, 마취과, 방사선 종양학과, 신경외과 같은 다양한 전공의들이 이 현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수천 건 이상의 근사체험 사례들이 축적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학술지나 책으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과 영국 BBC 방송은 뇌 동맥에 의한 실어증 때문에 수술을 받은 여성 뱀 레이놀즈의 근사체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뱀은 뇌 수술 중에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근사체험의 중요한 요소인 체외 이탈 현상이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진이 나눈 이 대화와 수술실에서 틀어놓은 음악의 제목, 수술기구 등을 정확히 기억하였다. 그녀가 체외 이탈을 해서 봤다고 하는 내용들은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와 수술진이 진술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뱀의 근사체험이 심장이 정지되고 뇌파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당시 모니터가 기록을 확인했다.